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8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532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입니다. 추가적인 긴축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로 오늘까지 휴장을 한 상태고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28% 늘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일본 증시는 사흘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이 더 우세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08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208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장중 207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 시간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늘장 5일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 2,000원 넘는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규모를 줄이며 이 시각 18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530포인트 위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14포인트 상승한 53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530포인트 초반에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0.2%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1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13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16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하면서 1,100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35전 하락한 1,104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역외 환율이 하락하자 이를 반영하며 오늘 환율은 1,104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저점을 1,102원까지 낮추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에 오늘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100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와 금융주는 강세지만 IT와 조선주는 약세인데요.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0.5%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주가 강세 보여주면서 포스코가 2%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주인 현대중공업은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인 신한지주가 강보합, KB금융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대규모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서울반도체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동서와 다음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이 3%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해상 풍력 육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고 있는 개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3% 급등하면서 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호평이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는데요. 굴착기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회사 밥켓의 실적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순당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순당이 15% 오르면서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막걸리 수출 증가 소식에 저가 매수까지 몰리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3, 4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주가가 반토막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몰린 데다 지난해 사케 수입보다 막걸리 수출이 더 컸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노로지스가 사흘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미노로지스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7,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노로지스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비천연 아미노산의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계 시장을 선점할 10대 소재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투자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6%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SS조선해양도 5%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로 3차 발색 기대감으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트르가이가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한양 ENG와 비트로테크가 3%, 한양 디지텍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우주항공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의 신기현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죠.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조비입니다. 조비를 23,200원에 25% 가지고 계시다고 379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라고 또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지구촌 이상기후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비와 같은 비료주들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어제 조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어제 7% 올랐고 오늘은 한 2%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조비 같은 종목은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맞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셔도 부담이 없는 그러한 구간인데, 사실 곡물 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곡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비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사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의 매도로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작은 종목이고 곡물 가격이 아시다시피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 속에서 혹여나 매매 패턴을 잘못 가져가신다면은 지금의 수익 난 것도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에서 한 5%대 그런 수익을 좀 바라보시면서 매도를 하셔갖고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비는 테마에 편승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KCC 볼까요? KCC를 38만 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198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주가는 내립니다. 추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업이 이제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갖고 많이 오른 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은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나빠졌고 또 계속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또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가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33만 원대가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 여부에 따라 갖고 매매 패턴을 조금은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런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자세로 투자를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매매 패턴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자세로 우선 들고 가시고 지금 가격대 이 33만 원이 깨지고 좀 더 만약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샘플러스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문자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신기한 연구원님 공동 저서죠. 예, 조금 있다가 당첨자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 기아차네요. 기아차를 52,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장기로 봐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356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죠? 오늘도 자동차주는 오르네요.
네, 사실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 갖고 엔화 약세가 조금은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현대 기아차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하는 그런 저가 브랜드가 아니고 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특히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판매 호조를 이룬 것은 그만큼 그 제품 경쟁력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이고, 또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면서 이 자동차 시장이 움츠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보조금 지급 없이도 계속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 기아차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킥 고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와 화학과 같이 주도 업종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향후 2011년도 가장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한 6만 원 선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만 원 선에서는 이런 저항이 조금 거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선에서 한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재차 만약에 다시 한번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나 재매수를 하시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차는 금년도 또 주도 업종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장기로 봐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셨는데, 예, 괜찮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삼성물산을 71,500원에 사셨다고요? 30% 가지고 계신 분, 4435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건설주가 좀 약하죠? 예,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20대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이러한 사태들이 어느 정도 조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했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은 삼성물산뿐만이 아니고 건설주에 대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느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은 이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선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에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요.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홀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 하락에 같이 움직이면서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LG전자를 96,000원에 사셨어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매수를 하셨다고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궁금하시다고 692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핸드폰 시장에서의 그런 점유율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핸드폰 시장에서의 그런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IT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에 가장 화두는 역시 IT 주들의 그런 상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시점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해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확정하시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옵션 만기라든가 금리 인상에 따른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주도 업종을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차원에서 한 50% 정도는 매도하셔갖고 현금 비중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견연구원님, 방금 전에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금리 결정 이후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부 시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월 금리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선은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가 상승은 단순히 그냥 소폭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 거기다가 유가 급등에 따라 갖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시그널은 충분히 강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주에 대해서는 접근은 3월 달까지는 유효해 보이고 금리 인상에 조금 피해를 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는 변수를 조금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좀 전에. 네. 예. 우선은 뭐 그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최근 11월 사태 이후에 따라가서 이제 그 11월 이후에는 조금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걸 규제하겠다 나오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도세가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악화 영향에 따라 갖고 조금은 변동성이 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LG전자 지금 수익권 내시니까 일단 차익 실현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문의하신 분은 5706님이시고요. 34,200원에 60%를 매수했는데 매도 시기가 알고 싶다고 문자에 또 남기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 시밀러의 그런 대장주로서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분야는 이제는 성장 산업, 단순히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아니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역시 대장주인 셀트리온 역시 굉장한 영업이익률로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꾀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욱더 가시화가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로서 더 큰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조금 하락을 하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 성격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에서 넘어올 때도 역시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로 먼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서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매도 폭이 다소 줄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만만치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오르죠. 1포인트 상승한 532선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을 이끌어주는 매수 주체는 역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18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비롯해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 연장 3,000km를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의 비닐하우스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들이 난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 협상안은 정부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안은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 25%를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승용차에 대한 국내 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는 것과 또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5,000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 성격인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회담에는 양측이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3명씩 참석해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군 당국이 국방개혁 및 서북 도서 전력보강 계획의 하나로 해병대 병력을 1,200명에서 2,000여 명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병력 증강 계획에 따라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정원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거리 500km의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서해상에 연내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단기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입니다. 금리는 현행 자금별 연 3에서 6%를 2%로 일괄 인하했습니다. 대출 가능액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특별자금 지원으로 6개월에서 1년에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 그리고 또 여기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곳 013-3366-0110번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NC소프트 문의를 해 주셨던 9757님 그리고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었죠. 9728님께 책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신기현 연구원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 랩업카운트 투자 바이블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3거래일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